음식할 때 올라와서 이리저리 음식을 헤매고 찾고 있어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는데도 그 인지 못하고 크게 집안을 계속 돌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입니다. 오늘은 심영주 전문가분이 애니멀 시그널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물행동학자 심용주 박사입니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반려동물의 외출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좀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강아지도 산책 나가는 거를 꺼려하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산책이 가능한 반려견에 비해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생활하는 이제 반려묘의 경우는 움직임이 적은데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더 실내에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쉽게 살이 찔 것 같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집안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활동량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야생에 있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네. 항상 사냥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먹은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저희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30세 때 그냥 계속 밥을 챙겨주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비만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비만에 걸린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고양이의 약 60%는 과체중 혹은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의 반려묘가 비만인지 아닌지 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장모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단모정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했을 때 배가 좀 늘어져 있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만이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 흔히 기르는 한 60% 정도의 가구에서 길고양이, 즉 별도의 품종이 없는 일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데 그런 고양이들은 3.5에서 4kg 정도가 성체의 평균 체중입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20~30% 정도 더 많이 나간다. 이를테면 5.5에서 6kg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면 과체중 또는 심각한 비만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서는 그럼 이게 먹이량 정도만 좀 조절해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걸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 전쟁과 싸우기 위해서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동시에 활동량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실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좀 이런저런 제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캣타워를 다양하게 설치해준다든지 또는 캣휠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활동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니까 맛있어 하니까 무한정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생각해서 계산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챙겨봐야 되는 코너죠.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보호자를 향한 심한 분리불안을 보였던 반려견을 만나봤는데요. 이런 경우 반려견이 기다릴 수 있는 포인트 공간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은 거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분리불안을 보이는 반려견을 위한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 친구라고 하는데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문제 행동으로 보호자가 한시도 한눈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친구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서자 고양이 한 마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네요. 탄천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개냥이 같은 느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분은 되게 온순하고
푸근한 엄마 같은 그런 느낌이고, 보르는 막내집 딸 같은 그런 엄청 소심하고 되게 친해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애교 만점 고양이들과 함께여서 외로울 틈이 없다는 보호자. 그중에서도 탄천이는 유독 활발한 에너지를 풍기는데요. 그때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바로 자동 급식대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되게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되게 야성미가 넘치죠. 그런 양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 밥이요? 네. 아우, 많이 배고팠나 봐요. 보르랑 두부에 비해서 워낙 잘 먹으니까 저희가 자동급식기 2대를 설치한 이유도, 한쪽으로 너무 이렇게 놔두면 타니가 계속 먹으니까 두부랑 보르가 못 먹어요. 음식을 잘 먹는다는 게 식성이 단순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음식 먹는 거 말고는 없을 수도 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탄천이도 밥을 먹었으니 저희도 밥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맛있는 냄새가 나자 곧바로 주방으로 향하는 탄천이. 그러더니 싱크대로 올라와 여기저기 꺼내진 음식들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식탐이 좀 있나 봐요. 네. 탄천아, 너 뭐 먹어? 햄 먹었어? 탄천아, 내려가. 음식 앞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야? 보호자의 불호령에 일단 일보 후퇴하는 탄천이. 그런데 탄천이의 이런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음식할 때 올라오고, 저희가 밥 다 먹고 이제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때 막 올라와서 이리저리 음식을 좀 헤매고 찾고 있어요. 그렇다면 평소 보호자의 식사 시간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탁 위로 올라가는 탄천이. 그런 거 먹어요? 야, 저기 올라오는 저 솜씨가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남다른 식탐을 자랑하는 탄천이. 이런 탄천이와는 어떻게 가족이 되신 거예요? 남자친구랑 탄천을 막 걷다가 고양이가 주인이 없고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날이 약간 장마철이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되었고요. 주인이 없어서 저희가 좀 많은 상의 끝에 같이 키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유기묘였던 탄천이와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건데요. 탄천이의 식탐이 이러한 과거에서 비롯된 건지 보호자는 추측만 할 뿐이랍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온 모양인데요. 주인공은 바로 보호자의 남자친구. 탄천아. 곧바로 손님 맞이에 나선 탄천이. 그런데 어째 사람보다 음식을 더 반기는 것 같죠? 주려고 사온 게 아니라 네, 저 녀석이 뺏어먹는 것 같아요. 아, 또 네. 식탁 위에 음식을 내려놓기 무섭게 바로 달려드는 탄천이. 그 진실의 방으로 갈 거야. 그때 회 한 점을 훔쳐먹고 마는데요. 방탄천, 이렇게 사람 먹는 거 먹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먹으면 너 안에 기생충 나온다고. 탄천이 진실의 방으로 가지고 가야겠어. 끝까지 저기 보는 거 봐. 일로 와. 탄천이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먹는 거 먹으면. 알겠지? 결국 탄천이는 홀로 독방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안 가두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이제야 찾아온 평화로운 식사 시간. 식사를 마치고 방문을 열어주는 보호자. 하지만 이미 끝나버린 식사에 탄천이가 실망하고 맙니다. 그때 보루에게 간식을 주는 보호자의 남자친구. 그런데 보루의 간식을 탄천이가 뺏어 먹기 시작하네요. 간식까지도 네. 다 탐을 내네요. 평소에 이제 식감이 너무 강하고 이제 보루 추루 주면은 주는 거 이제 뺏어 먹고 본인 먹을 거 다 먹고 또 먹고. 그러다 심기가 불편했는지 보루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괴롭히기 시작하는 탄천이. 야! 타나!
하지 마. 일로 와. 탄이 일로 와. 하지 마. 항상 탄이가 볼을 엄청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보다 조금 아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수시로 괴롭히기까지 한다는 탄천이. 탄천이 식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빨리 이런 식탐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시탐탐 모든 음식을 노리는 식탐녀 탄천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어마어마한 식탐을 자랑하는 반려묘 탄천이 만나봤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탄천이의 문제 시그널과 관련해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식탐이 강한 강아지는 소개한 적이 있는데 고양이는 또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식탐이 강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존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영양소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뭐 성장기에 있는데 공급되는 먹이의 양 또는 영양소의 양이 작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이 식탐이라고 하는 걸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칼로리가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겠지만 고양이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신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식탐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작은 아파트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활동량이 없고 할 수 있는 놀이가 없다 보니까 먹이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묘들의 이제 식성이 네. 보호자를 따라가기도 합니까? 보호자의 식성을 따라가기도 하나요?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보호자분이 뭘 계속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호자의 식성을 따라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연관이 없나요? 보호자가 먹는 음식을 자주 보게 되니까 자신이 먹는 사료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 보호자가 먹는 음식에 호기심, 관심을 보이고 먹으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특별히 맵거나 무슨 고통스러운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면 그 음식에 적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네. 이제 반려묘를 이제 같이 살 때는 네네. 제가 밥을 먹을 때, 보호자가 밥을 먹을 때는 반려묘와 좀 거리를 두고 몰래 먹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럼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근데 어떻게 매번 몰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복잡하면 안 물어보겠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 나온 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동물은 사료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사람이 먹는 음식은 동물에게 나쁘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먹이를 먹어야 한다면 지루하고 지겨워지겠죠. 맞아요.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완전히 밸런스가 맞을 수 있지만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양이 3마리 중에서도 유독 탄천이의 식탐이 무척 강했거든요. 네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아비시니안 종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품종적인 특성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래요?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아비시니안이라고 하는 품종은 브리더들이 많은 개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동 지역에 원래 지리적으로 격리되어서 살고 있던 어떤 토착 품종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따라서 야생성이 매우 강합니다. 호기심도 강하고 생존 본능도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식탐도 강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경쟁심도 강하고 우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탄천이의 좀 이러한 행동들이 어쩌면 본능에 충실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탄천이의 문제 시그널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 심용주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탄천이를 구원해줄 그분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떡하니 큰 화장실이 있군요. 네네. 가장 먼저 탄천이와 인사를 나누는 전문가.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이 전체는 이 녀석이 압도하고 있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도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탄천이가 식탐 문제 때문에 같이 어울려서 좀 이렇게 먹는 모습을 제가 상상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그러지 못하고 거의 탄천이가 거의 다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막 사람 음식까지 막 먹는 게 좀 보여가지고 괜찮을지. 일단 아비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전통적인 형태의 지리적인 격리에 의해 만들어진 품종이고 따라서 강건해요. 아비시니안이라고 하는 품종의 특성상 활동량이 매우 많고 동시에 야생성이 높아서 호기심도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삶 자체가 조금 단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단조로움을 다양한 음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푸는 게 아닌가
제가 환경을 조금 봐서 한 상태에서 조금 세력권, 보통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세력권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좀 볼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주로 활동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은신처도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물도 있고 스크래처, 그다음에 캣타워가 있고 문제가 뭐냐 하면 사막들이 많아요, 집안에. 여기가 고양이는 사막이에요. 이 공간은 탄천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양이들은 이제 죽은 공간이 돼요. 이 친구들의 현재 활동량을 액티비티 트래커를 통해서 활동량을 보고 그것을 근간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한지도 확인할 거고 사전에 탄천이에게 일주일 동안 GPS 트래커를 착용시켜 활동량을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탄천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42kcal를 썼고 한 100m 정도 이 안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활동량의 변화는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별 변화 자체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비만으로 가요. 일반적인 아비시니안종의 평균 활동량에 비해 온종일 집안에서 생활하는 탄천이의 활동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상황이었는데요. 활동 에너지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비만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적은 활동량 대비 식사량이 월등히 높은 탄천이 비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솔루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선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선물을 준비했다고요? 6가지 종류의 허브 화분을 준비한 전문가. 이 화분이 탄천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식물은 그 형상만큼이나 다양한 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복에 있어서 후각이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게 지금 보시는 이런 페퍼민트라든지 아니면 각종 허브 계통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이들은 향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어도 되고 먹을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 허브 테라피가 고양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동시에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누구니? 허브 화분을 집안 곳곳 탄천이의 발길이 닿는 곳에 배치해줬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후각 활동을 통해 탄천이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탄천이도 처음 보는 허브들이 매우 신기한 눈치죠? 이번에는 이제 식탐이 많은 우리 탄천이를 위해서 고양이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와 파프리카가 들어간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프리카를 잘게 잘라 볶아준 뒤 이어서 참치와 계란을 함께 넣어 잘 익혀주기만 하면 완성이라는데요. 참치에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오메가3 같은 다양한 지방산들이 들어가 있어서 고양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소량의 채소는 이제 섬유소를 공급하고 고양이의 소화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고양이 건강식 스크램블 에그 완성입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진짜 잘 먹네요. 탄천이 입맛에도 잘 맞는 눈치. 정말 맛깔스럽게도 먹네요. 소량의 밥과 호박 그리고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고양이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을 잘게 썰어 익혀준 뒤 이렇게 썰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볶아주는데요. 그 다음 밥과 물을 넣어 잘 끓여서 졸여주기만 하면 완성. 비주얼부터 남다른 고양이 단호박 리조또. 과연 탄천이도 맛있게 먹어줄까요? 자, 리조또에 관심을 보이는 탄천이. 처음 보는 낯선 음식이지만 맛있게 잘도 먹습니다. 탄천이의 삶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어떠신지요?
일단 저는 네. 탄천이가 일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솔루션을 받고 나니까 탄천이의 원래 특성이 조금 호기심 많고 네. 식탐이 좀 강하다라는 걸 느꼈고 앞으로 좀 다양하게 좀 활동적으로 좀 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모든 음식을 노렸던 식탐묘 탄천이. 앞으로는 다양한 활동은 물론 식습관을 개선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네, 뭐 역시 뭐 고양이 박사 선생님이 직접 다녀오시고 나니까 예, 탄천이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예. 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오신 솔루션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좁은 공간에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은신처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세력권이 나눠지도록 조치를 기본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다묘 가정의 경우는 이제 고양이들에게 각각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간에 그 바이오로깅을 봤는데 그게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하는 걸까요? 바이오 로깅이라는 것은 생물학에서 통상 사용하는 최첨단 이제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펭귄 같은 경우에 펭귄이 얼마나 멀리 헤엄쳐 나가는지 얼마나 깊이 잠수하는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일종의 센서 장비를 펭귄의 등에다가 붙이고 펭귄이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네. 기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양이의 목에다가 센서를 붙이고 고양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뛰었는지 얼마나 잤는지 얼마나 걸었는지를 분석하는 네. 것을 통해서 고양이에게 감춰져 있던 내밀한 진짜 시그널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또 YTN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아비시니안에 비해서 매우 활동량이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무료함 때문에 집이 제한이 되다 네네.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것 또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고 그런 것들이 먹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일종의 살아있는 생화를 이용한 아로마 테라피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른바 이제 후각 풍부화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고양이는 사람에 비해서 후각이 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냄새가 나는 생화들을 배치해 놓음으로써 고양이가 뜯어 먹기도 하고 동시에 냄새도 맡으면서 부족한 활동량을 채울 수 있는 일종의 우회 전략도 취해 봤습니다. 끝으로 보호자가 에너지 넘치는 탄천이를 위해서 좀 함께 실천해 보면 좋을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는 막 이렇게 거의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산책 같은 경우에 해외의 저명한 고양이 전문가들은 대부분 매우 많이 권장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개인의 경우는 산책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됐는데 고양이가 산책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거나 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잘 사회화가 되어 있고 어깨끈 훈련이 되어 있는 고양이라면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산책을 하는 것도 고양이의 행동 풍부화적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드립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식탐묘 탄천이의 시그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